최근에 목재 가구 제조하시는 회사 대표님이나 아니면 도소매 유통하시는 회사 대표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이런 사건인데, 한 분은 가구를 제조하시는 분이세요. 가구 제조업을 하시는 분인데 기업체 대표님이시죠. 20년이 넘게 사업을 잘 운영하셨고, 국가에서 인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우수한 기업이나 기술력 뛰어난 기업에 주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받으셨고, 20년 넘게 운영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검증받은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잘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니까 국가 간의 이동,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동이 많이 제한이 되고 불편해졌잖아요. 그래서 목재 같은 걸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때에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제때에 물건이 못 들어오니까 만들어서 팔아서 매출 내서 지난번 이자나 뭐 변제도 해줘야 되는데 자금 회전이 다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힘들어져서 법인 회생 때문에 이제 오셨던 분이 계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최근에 끝난 사건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구 유통 도소매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당시에 외국에서 가구가 빨리빨리 수입이 돼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들어오면 팔고 빨리 자금을 회전을 해야 되는데 국가 간 이동이 힘들어지니까 유통하시는 이분도 수입이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뽑아놓은 직원들 인건비는 줘야지, 사무실하고 창고 빌린 거 월세는 계속 내야지, 나가는 돈은 계속 지불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가구가 안 들어오니까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빚을 많이 졌던 분 입니다. 비단 이거는 가구 업체뿐만 아니죠.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철근이나 골조나 목재나 건자재, 이런 원자재 저런 원자재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곡물이나 식량까지 전부 다 가격이 다 일제히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국가 간 공급이 원활할 때는 받아서 팔고 자금 회수해서 뭐 인건비 주고 또 받아서 팔고 했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이제 힘들어진 회사들이 많죠. 시공사 하는 분들도 제가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을 많이 시켰는데, 공사를 수주를 할 때는 예를 들어 건축비 10억에 공사를 받는 거죠. 10억에 공사를 받았는데 해외에서 원자재가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거나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내가 지으려니까 12억이 들어가는 거야. 내 돈 2억을 더 집어넣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돈 2억을 더 집어넣고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사가 중단되고 파산을 하거나 굉장히 힘겨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원자재 쓰는 기업들은. 최근에는 자영업자로 치면 식당 그리고 요식업 프랜차이즈들 이런 데 다 힘들어졌죠. 들어오는 밀 가격이나 식용유 가격 같은 거는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공급이 중단됐다가 다시 공급됐다가 이렇게 수급이 불안정한데, 그렇다고 내가 판매하는 가격, 소비자 가격을 갑자기 2배씩 올리고 이러긴 쉽지 않거든요. 내가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가도 내가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갑자기 여기 연동해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게 올린다고 시민들이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도 많이 힘들어졌죠. 가구 유통하시는 사장님은 인건비나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물건이 없어서 팔지를 못하니까 돈이 궁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론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었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처제한테까지 돈을 빌려 쓴 거예요. 처제는 사업을 안 하니까 아직 신용이 깨끗했으니까 처제한테 돈을 계속 빌려가지고 자기 사업에 보탰었는데, 결국은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회생을 하셨죠.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분이 처제한테 1억 5천을 빌려서 1억 2천만 원을 변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자에게만 변제하는 이른바 편파 변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바로 보정 권고가 내려오더라고요. 처제를 상대로 부인권 소송을 해서 그 돈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처제한테 변제한 1억 2천만 원을 남아있는 재산이라고 간주를 해서 변제금을 1억 2천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더 많이 내든지, 아니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처제한테처럼 거의 다 변제해주는 방법으로 변제 계획안을 만들든지 선택해서 보정하든가, 그렇게 보정 못할 것이라면 기각을 하겠다, 기각 사유다, 이렇게 이제 보정 권고가 내려오더라고요. 법원에서는 공평의 입장을 기하려는 거죠. 처제한테 변제한 1억 2천을 가지고 와서 채권자한테 나눠주든가, 아니면 다른 채권자한테도 당신이 처제한테 변제한 것처럼 80~90% 이상 다 변제해주는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처제한테 빌린 돈이 맞다, 이체 내역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소명해서 문제없이 개시 결정을 받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론상 법원에서 문제를 삼는 게 맞긴 합니다. 채무자의 마음이 다 비슷하잖아요. 채무자의 마음이란 게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빌린 돈은 탕감을 받고 싶고, 나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내 거래처나 이런 데에 빚진 거는 갚아주고 싶죠. 그럼 법원에서 볼 때는, 채권자가 볼 때는 편파 변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이 없어서 회생 파산하겠다는 사람이 저기 건 변제하고 저기 건 변제 안 하니까 이렇게 불공정하게 선택해서 변제하는 게 어디 있냐. 원칙적으로는 편파 변제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제도 나이가 워낙 어렸고 이대로 두면 처제까지 회생 파산을 해야 될 위기가 있다는 등 몇 가지 제가 소명했던 사안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명해서 저지한테 변제한 거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통과가 됐던 사안이죠.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맞긴 합니다. 편파 변제는. 오늘의 결론. 첫 번째,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변제하면 문제가 된다. 두 번째, 실제로 내가 빌렸다는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야 된다. 세 번째, 소명 못하면 변제금이 올라간다. 네, 이상입니다.